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해줬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한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건 사법부 권한 밖의 일이고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일로서 원천 무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미친 짓거리를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보면요. 110조 군사상의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최고의 시크릿한 장소이기도 하죠. 111조 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 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대통령 관저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했냐라고 보니까 이 영장 발부 판사가요. 이들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지 마음대로 짓거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가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편법, 꼼수를 넘어서 대한민국 형사 사법제도의 붕괴를 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비방재비에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똥줄이 땡겼다라는 거죠. 일단 1월 20일 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서방 세계가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 전 뭔가 이제 끝내보려고 하는 거죠. 무리수를 꽤나 두고 있는 겁니다. 또 이재명으로 갈아탄 권력 추종자들이 지금 상황에 당황하셨어요입니다. 왜? 지금 발 뺄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박근혜 탄핵 때처럼 5%대로 이제 지지율 하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 상황이 10%대로 이제 하락 곡선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터지고 우리가 탄핵 선동하면 내려 찍겠구나라는 계산으로 지금 움직였는데 이거 웬걸 30%, 38%, 곧 40%. 지금 사실 그 뜨거운 기운으로 느끼기엔 7, 80%까지 찍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당황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이거 하나 내리는 거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대단한 국민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발 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대치 중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관저에 이 영상을 끝내고 참여할 생각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 일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2030 젊은이들이 각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멋진 젊은이들, 정말 내가 사는 세상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요 1월 3일 한 8시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는 정문을 개방했지만 실내 진입은 막고 있어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관저 진입하는 그 입구 부분부터 이제 공수처와 이제 국민들 간의 이제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일단 들여보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그런 충돌이라든지 뭐 이유 없이 다친다든지 이렇게 당하는 거 되게 싫어서 차라리 내가 대치하면 되지 이런 식의 또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아마 이 부분도 그 관저 앞에서 사흘 밤낮을 넘게 고생해 주시는 국민들이 다치는 거 못 보겠다 일단 들여보내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여보낸 다음에 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니들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모든 것이 이제 위배되는 짓이야 라고 설명하고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경호처는요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대환 부장검사
여사가 이끄는 공수처에서는요, 새벽 6시 조금 지나서 체포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과천 정부총사를 출발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단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정도 데리고 갔는데 이들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7시 반쯤에 한남동에 도착을 했고요. 8시쯤에 관저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 80명이 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차라리 이런 부분이면 내가 옷을 벗겠다라고 지금 경찰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이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민노총이 대통령 체포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지 참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하는데요. 민노총이가 그 윤석열 체포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해라. 그러면 관저에 일제히 진입하자라는 공문까지 지금 던졌다라는 것으로 이게 내란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전직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유죄 선고 받아서 깜빵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딴 불법 폭력 집회 혐의로 비판을 받고 있는 민노총, 니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폭스뉴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동 세력의 앞제비들 민주노총, 그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건 대한민국 종북 좌파들이다. 그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들은 북한의 지령을 대가리 안테나 꽂고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 있는 그 2030 MZ 세대들이 이 모든 흐름을 파악한 후에 윤석열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윤석열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버텨주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 그런데 이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종북 세력들, 반미를 외치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초석을 깔기 위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으로 지금 타겟을 잡고 있는 건 우리 눈에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냥 완전히 썩었다, 미쳐 돌아간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축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지금 맷집 좋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더 죽어나가는 대한민국이 안 되겠다고 다 뒤집어가지고 국민들이여 봉기하라, 우리 나라 우리가 지킵시다 라고 지금 사인을 보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고 뭐고 다 용기가 없었어요. 이 우파들이 부정의 세력 뻔히 보고, 부정선거 가장 대표적이겠죠. 민노총이 설쳐되는 거, 그리고 최대의 간첩 집단이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이 정권 잡으면서 대한민국 한번 이제 좌파로 가는 길 쏟아냈죠. 다 우파들 죽이고, 그거 정말 비열한 국민의힘에서는, 그 집단에서는 여기에 이런 방법 없었습니다. 자기들 금배지 지키기, 자기들 영달, 자기들 삶에 사생을 위해서 눈을 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맷집 좋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이냐? 무모하지만 정의롭다라는 거죠. 무모하지만 보고는 못 넘기겠다라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후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부인이 정치할 것 같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도장 찍고 하자. 이거 패가망신하는 거다. 나 패가망신 각오하고 대통령 나가는 거다. 역대 대통령 삶인 누가 삶 후에 좋았냐? 나 그거 다 알고 있다. 각오하고 하는 거다. 이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뵈면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무모하지만 정의롭습니다. 그 무모함을 좀 다듬는 건 사실 정말 조력자들,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잘 붙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듬었었어야 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모함을 다듬을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조력에 붙어야 된다라는 거. 일단 그건 예전의 일은 떠나고 지금 그 무모하지만 정의로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정상화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 거기에 힘 받쳐줘야 되는 건 누구? 국민이다라는 거죠. 국민 저항권 발동해서 지금 한남동을 지키고 있는 애국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기동대를 지휘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찬찬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국가수사본부장은 사법입니다. 사법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 기동대는 행정경찰입니다. 사법경찰의 수장은 행정경찰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 행정경찰, 국가경찰 제도의 근본 틀입니다. 다릅니다. 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범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이 행정경찰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면 치안 그 단계, 예방 단계,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이후에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게 사법경찰. 그래서 수사권은 사법권으로 사법경찰 이해되시죠? 수사를 하는 집단. 우리가 이 갑오경장 탄생 이후에 1895년에 제1호로 법률 탄생이 된 게 이 검사와 사법경찰 용어를 재판소 구성법 때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행정경찰, 이쪽이 행정경찰이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별하는 이유는 사법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의 지휘를 받게 된다라는 건 어찌됐든 부당한 뭔가의 외압과 개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치적으로 전혀 소통하지 않고 뭔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이 행정경찰을 움직이겠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다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뭔가가 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오동훈 공수처장이요 국가수사본부장 함께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경찰 기동대 지휘하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불법 체포 감금죄 등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안다라고 하면 지금 스탑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공수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 지원을 받아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의 지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지원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안 하겠다. 체포하라라고 지시가 떨어진다라고 나는 옷 벗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만일에 경찰이 가담한다. 특히 형사기동대 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굳이 공수처가 적법 유효하지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면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을 동원해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모든 것은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헌재 결정도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불법 영장 이 체포 시도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란 행위죠. 지금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어디냐? 지금 국가의 권력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책 집행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왜 공수처장이 오동훈이가 왜 이렇게 까부는지 이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누구의 추천이었을까 직접적인 거론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보니까 사법연수원 27기로 한동훈과 같은 기수입니다. 한동훈과.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무모하지만 선택함이 없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의 세력, 혼탁한 세력, 그러니까 빨갱이 세력들 가장 위협이 되는 이 윤석열 왜?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들의 중심부를 쳐왔어요.
민주노총 대가리들 간첩 혐의로 지금 다 잡아들여서 민노총 거의 와해시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법부가 잘 안 따라와줘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도 사실 그 민주당의 종북 세력의 대가리 이재명 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 윤석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힘든 부분인데 그 멘트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자유진영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함께하는 자유진영과 함께하고 있어. 미국의 반세력인 중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스탠스가 어떻는지에 대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표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저 윤석열 저거 호락호락하지 않는 저거 어떻게 한번 해봐 이런 오더가 내려왔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고 자유진영에 속해져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번영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탄핵에서 구해내고 다시 복귀를 한다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빨갱이 종북 세력들 100년 동안 고개 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못하게끔 할 거고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다 선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세력으로 지금 정책 집행자들 또는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 다 솎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책봉으로 세워진 전라도왕 이재명 그리고 그 이재명과 함께하고 있는 부정의 세력 이것을 국민 계몽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밝혀낼 것이다. 윤석열은 한남동 광화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힘 나으리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국힘 나으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한남동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